안녕하세요. 오늘 제4회 협동조합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재직을 하고 있고 학회에서는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무더운 날도 지나고 날도 선선해진 만큼 오늘 세미나 좀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오늘 주제하고 발표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포스터에 나간 것처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품질 차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종필 한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창업경영지원센터 실장님의 석사학위 논문이 바탕이 된 것인데요. 이번 8월에 학위를 받으신 만큼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처음에 이 발표 주제를 받아보고 되게 참신하다고 느꼈는데요. 의료사협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의료사협의 그런 활동을 품질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오늘 발표가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논문을 지도해 주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 박상선 교수님도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토론자 소개를 드리면요. 토론은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님이시자 건강플러스 협동조합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김경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건강플러스 협동조합 연구소는 의료사협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데다가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의료사협에서 일하신 경력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혜 교수님입니다. 참고로. 경민은 학교고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혜 교수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봅니다. 또 이제 오늘 세미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이제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진행 순서는 먼저 김종필 선생님의 발표 30분, 그 다음에 토론자 이제 김정혜 선생님의 교수님의 이제 토론 10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발표자가 이제 토론에 대한 코멘트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토론은 약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질문 사항이나 그런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 토론 때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다가 미리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의료사협 설립 추진하고 계신 분들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질문과 코멘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품질 차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제주도에도 의료사업을 만드는 팀이 있다고는 했는데 올해만 지금 한 6, 7군데 정도에서 의료사업을 만드는 걸 추진 중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1년에 한두 개 생길까 말까였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붙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료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여기저기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고민이 그 호소의 대부분이 좀 재무적인 측면의 경영에도 많이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 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는 경영하고 이 가치하고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둘을 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마 그 고민을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품질 관리 쪽에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 이유는 품질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객 만족이나 고객 가치, 충성도,
재이용률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조직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품질에서 일단 의료사업의 품질을 구성하는 주요 차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주요 차원의 하위 요소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주요 연구 질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한 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서비스 품질과 1차 의료, 사회적 가치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사의 품질을 구성하는 주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먼저 서비스 품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서비스 품질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레누스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기대한 품질과 경험한 품질의 차이로 정의를 했고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적인 품질과 기능적인 품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누스의 연구는 개념은 제시했지만 사실 측정은 할 수는 없는 거여서 광범위하게 이용은 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이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라수라만 등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서브퀄이라고 하는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서브퀄 모형에서는 의료 서비스 품질의 차원을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역시나 그 품질의 개념은 기대한 서비스하고 인식한 서비스의 차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22개의 항목을 구성해서 측정 후에 그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이게 측정할 수 있는 첫 서비스 품질의 툴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은 됐는데 점점 한계점도 지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대하고 인식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따로따로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동시에 묻기 때문에 후에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크롤린이나 테일러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한 서비스는 애초에 기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측정하면 된다라고 해서 각각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만 측정하는 서브퍼프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또 이제 제안도 있었는데요. 러스트나 올리버 같은 경우는 앞서 이 제시된 이 가지가 사실상은 거의 다 과정 품질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3차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러스트와 올리버가 제시한 건 그 서비스 상품,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서비스 환경이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게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볼카 같은 경우는 리테일 분야 서비스 품질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이 차원도 새롭게 구성했는데 이 다볼카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주요 차원 밑에 하위 차원을 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레디와 크로니는 이 앞서 연구들을 종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요 차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결과 품질을 두고 그 하위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하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 하위의 내용은 산업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툴이 주요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이 서브퀄하고 3차원 2개 모형이요. 서브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차원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과정 품질에 치중되어 있고 그게 일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기대와 인식 차이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등등의 좀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재 이청님 연구에 따르면 이분들이 13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서비스 품질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서브퀄이 11편, 그 다음에 3차원 이계 모형이 11편으로 숫자는 같았지만 이 3차원 이계 모형이 훨씬 늦게 나온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는 서브퀄보다는 이 3차원 이계 모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의료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의료사업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치, 1차 의료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방 활동이나 자발적 활동 이런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뭐 의료 사연만이 한 건 아니더라고요. 또 혹시 이거 정보 어디서 받으셔서 전화 주신 거세요? 의료계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되어서 이건 쉽게 말하면 개인이 건강하려면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기존의 의료사업이 했던 주장, 의료사업이 했던 활동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에서는 의료 1차 의료라고 하는 게 배치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성과를 봤을 때도 여기 뭐 최연구나 성등의 연구를 봤을 때 의료사업이 유일하게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를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의원이나 보건소, 병원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1차 의료 자체를 좀 더 살펴보면요. 1차 의료 개념을 보면 뭐 환자의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여러 관계를 지속하면서 자원을 모으고 조정한다 등등의 내용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의료사업의 활동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이 평가 도구가 이제 1차 의료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도구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이 연구에서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했는지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1차 의료가 의료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에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1차 의료가 수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의료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품질이라고 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를 보면 용어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가치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품질의 차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 권영기 박상선의 연구를 보면 생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전통적으로 제품 품질이나 서비스 외에 가치 품질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청림, 이유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모형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상품, 전달, 환경 외에 사회 품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을 품질 차원으로 평가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허광진, 이중겸, 박상선 연구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소비자 생협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건데요. 제품 품질이나 서비스 품질 외에 CSR 품질 차원을 제시를 했고요. 스웨첸더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기존의 그 서비스 품질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새롭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걸 역시나 품질 차원으로 추가를 해서 최근에는 그냥 제품 좋고 서비스 좋으면 그게 품질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등이 함께 따라가줘야 품질 차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가 연구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차원을 그러니까 의료사업의 품질로 가져온다고 할 때 그 배경 이론이 또 필요할 텐데 주요하게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CSR과 CSV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 CSV를 주창한 포터 등에 따르면 두 가지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CSR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목적 자체를 고려하는 게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없는 반면에 이 공유가치 창출, CSV 같은 경우는 아예 비즈니스를 만들 때부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회적 목적 같은 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사업의 사회적 가치 품질 차원을 연구할 때 CSR보다는 CSV가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CSV를 실제 품질 차원하고 적용을 할 때 연계 고리가 필요한데 이 CSV 세 가지 실행 전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 가치 품질 차원하고 연계를 좀 했습니다. 먼저 CSV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실행 전략은 제품과 시장 제인식, 가치사슬 생산성 재정의, 지역 클러스터 개발입니다. 이 시장 제인식 하는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가지는 목적, 필요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창출을 하는 거죠. 가치사절 생산성 재정의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가지고 위험을 감수한 지역 클러스터 개발 같은 경우는 제공도 바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SV 세 가지 실행 전략을 의료 사업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좀 들어가서 소개를 드리면요. 개념적 품질 모양의 주요 차원으로 서비스 품질, 1차 의료 품질, 사회적 가치 품질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의료 사업을 품질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가 없어가지고 좀 전문가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것도 구성하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품질 모형과 측정 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차원을 좀 살펴보면요. 서비스 품질 차원, 1차 의료 품질 차원, 사회적 가치 품질 차원 이렇게 있는데요. 서비스 품질하고 1차 의료 품질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가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작적 정의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측정 항목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뒤에 최종적으로 구성한 항목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정리된 항목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차원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1차 의료 품질 차원은 앞서 이 KPCAT를 말씀드렸을 때 좀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KCPAT는 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1차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저는 이 품질 차원 외에 서비스 품질도 있고 사회적 가치 품질도 있기 때문에 도구의 측정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성에서는 자궁암을 묻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은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궁암을 빼고 그냥 암으로 수정을 했고요. 조정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측정 항목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개인 맞춤 진료에서는 의사 판단 신뢰라고 하는 측정 항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서비스 품질 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가족 지역사회 지향은 아예 없앴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측정 항목들은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쪽으로 이 두 가지는 빼거나 1차 의료 쪽으로 빼거나 서비스 품질로 빼가지고 2차원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최초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1차 의료 품질에서는 이걸 빼고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 차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품질 차원인데요. 이거는 CSV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SV 실행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의료사업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먼저 제품과 시장 재인식은 건강활동 재구성으로, 그래서 건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필요와 욕구를 재구성하는 정도라고 정했고요. 가치사절 생산성 재정의는 운영 과정의 대안적 가치, 그래서 의료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대안적 가치를 실행하는 정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CSV에서 지역 클러스터 개발은 지역사회 건강 관계망이라고 차원을 명명했고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정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항목들은요, 아까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주제별로 정리를 했고 그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이 차원에 맞게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활동 재구성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검진 후속 관리, 건강 관리 능력 향상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운영 과정의 대안적 가치는 직원 근무 여건,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하는지, 조합원 소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왔다기보다 묶인 내용들이 조금 적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관계망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또는 지역사회 의료 지원, 지역사회 전반적인 관계망 등등으로 측정 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개념적으로 구성한 하위 차원까지 포함한 의료사업의 품질 모형은
서비스 품질 밑에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서비스 결과 이렇게 만들었고요. 1차 의료 하위에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 기능, 개인 맞춤 진료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품질 하위에는 건강활동 재구성, 운영 과정의 대안적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 관계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5점 척도 설문지를 개발했고요. 전국에 13개 의료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696건을 취합을 했고 좀 답변이 불성실한 38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8건을 분석에 이용을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SPSS와 에이모스를 활용을 했고요.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진행을 하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 대안 모형과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표본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나이로는 50대가 제일 많고 가입 기간은 3에서 6년. 출자금은 의료사업은 기본 출자금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낸 분들이 제일 많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100만 원 초과하신 분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보통 의료사업에서는 정기 출자를 많이 권유하는데 정기 출자를 하면서 가입 기간이 높은 분들은 아마 출자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별은 여성이 훨씬 많고요. 가구 소득, 가구 형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총 9가지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9가지 요인으로 묶였는데요. 일단 그 신뢰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롬바그 알파가 0.7에 못 미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인 8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너무 많은 변수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적합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 58개 항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재량이 큰 순서대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적재량은 값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변수들 추가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8개 요인 35개 항목으로 축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측정 모델 적합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측정 모델에서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앞서 35개 항목으로 1차 정리한 항목을 8개를 더 제거를 했습니다. 8개를 더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8개 요소 27개 항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측정 모델이 적합도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역시 측정 모델의 집중 타당성도 보시면 표준화 개수도 대체로 0.5 이상, 평균 분사 추출도 마찬가지로 0.5 이상, 개념 신뢰도도 0.7 이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중 타당성도 잘 확보가 되었고 판별 타당성 역시 수치적으로 봤을 때 확보가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품질 모형 적합도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개념적으로 제시했던 이 하위 차원들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개념적으로는 1차 의료 품질의 하위 차원을 4개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묶이면서 2개 차원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괄 조정성, 개인 맞춤, 최초 접촉 이렇게 각각 하나로 묶어서 1차 의료 하위가 2개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운영 과정의 대안적 가치라고 해가지고 직원의 복지나 조합원 소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 의미 있는 적재량을 보인 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동 소유, 공동 운영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품질 모형의 적합도를 잘 갖췄는지 판단한 수치인데요. 아마 이 수치보다도 이 각각 차원의 측정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이 서비스 품질의 하위인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서비스 결과 보시면 상호작용에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지, 고객 요구에 관심을 가지는지, 환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지 등등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고요. 물리적 환경에서는 편의시설, 그다음에 의료 관련 시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결과는 간호 인력의 숙련도, 그리고 직원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그리고 고객 지원 능력이 있는지로 최종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포괄 조정성과 개인 맞춤 접촉은 1차 의료 품질의 하위 요소인데요. 포괄 조정성은 정기 검진, 그다음에 암 예방 상담, 기본적인 진료,
타 건강자원 연계로 구성을 했고요. 개인 맞춤 최초 접촉은 설명을 쉽게 하는지, 환자 질문을 잘 이해하는지,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방문까지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품질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건강활동 재구성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세대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검진 후속 관리를 잘 하는지로 정리를 했고요. 지역사회 건강 관계망은 지역사회 전반적인 관계망의 정도,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해서 지역 활동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지원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동반 성장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공동소유 공동운영인데요.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사람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의미 있는 측정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요즘 뭐 노동이나 이런 가치를 둘러싸고 협동조합, 의료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협동조합 내에서 이런저러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개념적으로 만들 때는 운영 과정의 대안적 가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 항목을 넣어놨었는데, 그 부분들이 적재량이 높지 않게 나타나서 일단 이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여전히 계속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대안 모형과 비교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앞서 뭐 여러 가지 수치들 봤을 때 그 연구 모형이 뭐 적합도를 갖췄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한 연구 모형 외에도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모형과 비교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대안 모형하고 비교를 할 때는 이 제안 모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간단한 모형 그리고 더 복잡한 모형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이제 비교를 진행했는데, 이 제한 모형이 의미를 가지려면 더 간단한 모형들보다는 적합도가 당연히 좋아야 하고, 더 복잡한 모형보다는 적합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수치가 제한 모형의 수치고, 왼쪽 두 개가 더 간단한 모형, 오른쪽 3, 4, 오른쪽 두 개가 더 복잡한 모형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설명하면 높아야 될 값들은 더 높고 낮아야 될 값들은 더 낮다. 제한 모형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RMSE나 RMR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대한 모형 1, 2보다는 더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대한 모형 3, 4보다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 RMSE나 RMR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좀 좋은 값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들은 0.8 이상이면 뭐 일단 의미가 있고, 0.9 이상일 경우에 좋은 모형이라고 보는데, 보시면 역시 대한 모형 1, 2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고, 대한 모형 3, 4와는 같은 값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값은 오히려 대한 모형 4보다 높은 값을 보여서 제한 모형이 다른 대안 모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와 향후 과제인데요. 사회자님께서도 처음에 이 자료를 좀 보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사업을 대상으로 품질이론 관점에서 처음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료사업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지금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제 연구에서는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핵심 활동을 정리를 했고, 이것이 향후 의료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연결이 된다는 지점에서 의의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사업의 품질 모양과 측정 항목을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차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하위 차원과 측정 항목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 모형은 제가 맨 앞에 그 연구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조직 성과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료사업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사점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게 다양한 건강활동
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거론이 됐고 실제 조합원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 인터뷰에서도 의료사협을 차별성 짓는 게 다양한 건강 활동이다. 그리고 조합원들 설문조사에서도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의료사협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계속 이 내용들은 다 전문가 인터뷰하고 조합원 설문들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내용들인데 지역사회 관계망 확장과 건강 관련한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와 운영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도 필요하고요. 이건 아까 그 사회적 가치 품질의 하위 차원에서 공동 소유, 공동 운영 그게 주요한 차원으로 별도로 분리될 정도로 중요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 원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연구 과정에 전문가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의사들의 참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의료사협에서 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향후에는 의사들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차 의료 측정 도구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걸 활용을 했는데 물론 그걸로 이미 의료사협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별 대상 문항이 있고 아니면 조건부 질문이 있어서 누락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사협 현실에 좀 부합하도록 한번 내용을 조정해 보면 조금 더 좋은 측정 도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경영진이 내부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제안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고민하면서 그냥 제가 막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대학원을 다닌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연합회 내에 각 책임자들이 모이는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워크숍을 통해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거 연구 시작 전에도 한번 이런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설문을 할 테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달라고 시작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경영 책임자들하고 한번 더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연구는 그 차원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설문에는 성과 지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나 신뢰도, 충성도, 종합적 품질 이런 것들을 설문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요거를 적용해가지고 의료사협별로 품질 차원하고 연계해서 분석해서 보고서를 이미 제공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의견도 들으면서 현장하고의 접점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필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들으면서 정말 선행 연구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연구하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네, 정말 존경스러웠고요. 의료사협의 그런 경영 활동이라는 것 중에서 특히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또 품질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혜 교수님께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좀 밝히고자 하는 건 저는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저한테 굉장히 읽는 것도 도전이었고 힘든 논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자가 질과 품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차례 발표할 때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앞에 이제 굉장히 잘 밝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하면서 읽었는데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의료사협을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의료사협 전체 차원에서의 퀄리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의가 있는 연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맨 마지막 제언이 이제 의료사협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제언을 하셨던데 그런 함의들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짜실짜실한 제가 좀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의료 서비스를 정의를 하셨는데 그게 뭐 의료 서비스라 의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 정의를 읽으면서 제가 이게 영구자의 정의이신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사만에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 아니라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정의가 좀 있어서 향후에 어쨌든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실 때는 조금 이런 관점들을 견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게 샘플링이 사실은 랜더마이즈드한 샘플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편의적 추출, 비확률적 추출을 통해서 한 연구 결과인데 이런 것들이 의료 사업 전체로 좀 그러니까 인퍼런스가 될 때, 그러니까 이거 뭐죠? 추론이 될 때는 일반화를 이렇게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 결과 해석에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점에도 그 부분들은 좀 강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조합원들, 그러니까 의료사업 조합원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서 해석을 하려면 전체 의료사업의 모집단을 조합원의 모집단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이야기하셨던 뭐 치과를 제외한 의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모수가 몇 명인지 거기에서 랜더마이즈드하게 샘플링을 하신 게 아니라면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의료사업 조합원들의 뭐 요렇게로 일반화하기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의료 평가 도구에서 요 5가지 차원의 속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 모델 적합도를 통해서 탈락한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저자께서는 경영 관련한 운영 관련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탈락돼서 여전히 아쉽다 하셨는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1차 의료 속성에서 탈락된 이 8가지 이 항목이 매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요 3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성심성 있게 응대한다. 직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또 의사는 또 정신건강까지 이제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1차 의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사라져서 지표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저자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건 이 모형 적합도를 할 때 이 적합도가 핏이 높게 나오는 요인들이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탈락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고민을 해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1차 의료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런 측면의 질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정성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어딘가에 의뢰를 할 때 내가 이제 다른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 갈 때 이제 1차 의료 여기 주치의가 나를 이제 통해서 보내줬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조정성들을 묻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조정성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제도적인 한계로 그런 것들 강제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안 돼서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모델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을 우리가 넣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연구자가 어떤 측면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고민이 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 조정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나중에 핏이 높아진 모델에서 보면 아예 조정성은 항목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재원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가 되려고 하면 사실 1차 의료에서의 조정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결과들이 약간 상반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려져야 할 항목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하셨었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분 논문을 만에 마무리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 프리퀀시가 분석이 된 걸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 자료는 당연히 없을 수 있는데, 논문에는 그 설문 문항과 함께 그 설문 문항의 전체 프리퀀시가 사실 있었으면 이런 분포를 좀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 의료사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일반적인 특성을 분포를 보여주실 때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요것도 제가 보기엔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워서요. 나중에는 그런 전체 프리퀀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인데요. 그 의료사협의 구성원들이 조합원, 실무자, 의료진 이런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사실은 이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자가 설정하신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보면 사실 의료 서비스는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경영 관련해서는 조합원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실무진이나 경영 관련한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거에 민감할 수 있어서 요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도했지만 향후에 저는 추가 연구가 된다면 이런 의료진, 그 다음에 또 실무 경영진, 실무진, 임원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조금 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좀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맨 뭐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여서, 네, 나중에 이제 가구 소득을 쓰실 때 가구 소득과 가구 원수가 있으면 요걸 가구 균등화 소득을 쓰시는 게 조금 만약에 이거 보정 변수로 쓰셨다면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소득은 전체 소득인데 이 전체 200만 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구 원수의 루트 가구 원수로 나눈 요 가구 균등화 소득을 쓰는데 그것이 더 타당해 보여서 네, 그거까지.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발표를 열심히 듣고 토론을 듣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단은 그 발표해 주신 김종필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듣고 혹시 박성성 교수님께서도 혹시 코멘트 하실 거나 보완 설명해 주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플로어 질문은 시간을 봐서 딱 한 개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한 이렇게 체크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거 대부분이 이제 향후 연구가 진행되면 반영해야 될 거고 직접적으로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중요하게 특히 이제 선생님 의료인이어서 1차 의료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특정 항목을 걸러낸 게 두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탐색적 요인을 통해서 쉬운 9개 항목을 35개로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 확인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핏을 높이기 위해서 떨어낸 거는 거의 그러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고, 근데 제가 그 35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적재량은 낮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좀 추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제 1차 의료 품질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탈락된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향후 과정에서도 1차 의료 측정 도구 관련해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측정을 한 대상이 지금 의료사협에서는 한의원하고 양방을 같이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측정 도구가 특히 한의 쪽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미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값이 낮게 나오는 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도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 여러 가지 질문, 의문점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전체적인 맥락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토론 감사하고요. 품질 연구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경영학의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생산관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거기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품질이 일단 정의가 되고 측정이 돼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수치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그냥 하듯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 요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품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을 해야 되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품질 모형이라는 게 사실 확립된 건 없습니다. 뭐 굉장히 연구자마다 다르고 뭐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냥 대부분 동의한다는 거는 품질이 굉장히 복잡한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품질은 공급하는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정의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면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전통적인 품질의 정의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이름은 뭐가 됐든 뭐 사회적 가치 품질이 됐든 CSR 품질이 됐든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이제 의료사협의 영역에서 한번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실증하면서 이제 어떤 차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탐색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좀 김정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료 사협의 서비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수 내지는 뭐 하위 차원이 탈락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뭐 김종필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당연히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이 탈락되면 실제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탈락되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요 연구의 의의는 이제 그런 이제 세부 항목이나 세부 하위 차원을 우리가 완전 확정을 짓고 이거를 앞으로 뭐 의료사협의 품질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겠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여기 의료사협의 품질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데 여기 기존에 생각했던 뭐 1차 의료 자체의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비스 품질 외에도 의료사협 협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라는 것을 품질 하나로 인식을 한다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여기 기여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뭐 이런 연구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표본 추출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좀 더 뭐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품질 평가 모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한 또 중요 변수라고 했던 것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지금 뭐 요게 빠져서 크게 아쉽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뭐 당장 뭐 이런 품질 모형을 확정 짓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요 정도 저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연구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잘 요약 정리해 주시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주셔서 많이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정말 꼭 오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딱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시간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주제인 만큼 이제 토론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그 마무리 짓기 전에 장승건 교수님 학회장이신 장승건 학회장님께서 학회 관련해서 공지사항과 마무리 말씀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승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가해 주셔서 좋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김정필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논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개별적으로 또 하고요. 저희 학회 사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여기 참가하신 학회원 혹은 학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이후 좀 저희 학회 눈여겨보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작년서부터 연 6회 정도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대개 신진 연구자들이셨어요. 중견 연구자들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체로는 이제 막 학위를 마치거나 학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핵심 연구들을 발표를 했고 올해는 이게 이제 4회째 되는 거고 하반기 9월 이후에 한 2번 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자와 내용은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때 또 홍보물이 갈 테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회가 올해 4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학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학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거나 발전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인데 올해 이후 이제 더 많은 학회원들이 참가하고 특히 오늘 참여해 주신 의료사협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연구자 여러분들도 학회에 좀 더 많이 가입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11월 4일 날 서울 시내 교통 편한 곳에서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나누고 또 이후 학회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 봐주시고 또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 학회원들과 또 학회원이 아니신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번 제5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